이번에는 저번에 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감사 보고서를 한번 그냥 훑어보려고 해요. 구글이나 뭐 다른 녹색창 다른 데나 뭐 이렇게 치시면은 다트라고 치시면 이렇게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써있지만 공시가 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의 그 재무제표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감사 보고서나 그런 것까지 다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번에 네 가뚜기라 그래가지고 오뚜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여기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반기보고서가 있고 지금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있고요. 이렇게 임원이야 주요 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주요 주주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몇 프로 이상 바뀌거나 그런 규정에 따라서 뭐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거나 하면은 이런 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3월 달에 변경이 있었나 봐요. 일단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 보고서니까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다운로드나 인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가 3월 8일에 제출이 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회사들은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감사 같은 경우에 회계 연도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내용에 대한 감사를 받을 건지가 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감사 보고서가 3월 초에 제출이 됐다고 하면 이쪽도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하면 12월 31일까지 마감을 한 뒤에 약 1, 2월 달, 2달 동안 이제 그 전부터 12월 말부터 해서 감사를 한 3달 정도 하고요. 나머지 보고서가 3월 초쯤이나 중순쯤에 나오게 되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아무 내용이 없어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 제출이고요. 감사 보고서, 연결 감사 보고서가 있는데 연결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감에서 보시듯이 이제 오뚜기가 오뚜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오뚜기를 칠 때 뭐 오뚜기 SF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뚜기로 걸리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뭐 해외에 있는 회사라든지 해서 그 회사들까지 다 연결을 해가지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가 있고, 이제 이 감사 보고서는 오뚜기라고 되어 있는 그 법인만을 위한 감사 보고서고요. 연결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회사가 다 포함된 감사 보고서인데, 이 둘의 차이는 이제 그냥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오뚜기에서 번 내역만 들어가 있고, 저희가 연결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이제 자회사에다가 판매를 해놓고 이득이 생겼다고 수익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내부 거래가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회사들이 다 크게 한 회사라고 봐서 내부에서 서로 거래를 해가지고 이익이 생기는 것을 다 상쇄하고 전체 회사로 봤을 때 오뚜기와 그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다가 판매한 금액만 보려고 할 때는 연결 감사 보고서를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그냥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오뚜기고요. 감사 보고서고요. 이제 46기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이제 45기는 이제 전기여가지고 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보통은 이렇게 두 기수 2년치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년도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내용을. 그리고 여기 회계법인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쓰여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쓰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그리고 언제 작성되었는지 보시면은 네, 재무제표를 감사했는데 재무제표는 2016년과 15년 11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포괄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및 현금 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 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무제표 자체는 저희가 감사를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는 경영진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경영진이 자기 스스로 자기 성적표에다가 성적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외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주주하고 경영진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주주는 돈을 냈는데 경영진이 나 요번에 90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확인을 해줘야 되잖아요. 혼자 90점이라고 계속 그렇게 우기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한 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주들은 돈을 투자해 놓은 것을 그대로 날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 감사 보고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요약본인데요. 앞부분에 이제 의견을 명시를 해 놓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여기는 재무제표 작성하고 내부 통제에 대해서도 경영진이 책임이 있어요. 일단. 그리고 감사인의 책임은 이제 한국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자가 신이 아니라서 100% 찾아낸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너무나 많은 양의 어떤 그 트랜잭션이라 그러죠. 네, 오고 가고가 너무 많고 1년 동안 따라 붙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따라 붙는다고 한들 감추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모 드라마에서 얘기했듯이 악은 성실하다고 감추고 싶으신 분들은 성실하게 아주 빨리빨리 뒤에서 막 하시거든요. 그걸 다 알아낼 수는 없고 일단은 감사인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되는 것이지 감사인이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부정 비리를 밝히거나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라 감사인의 책임은 회사가 경영진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그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만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혹시라도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서류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가짜 같다 라고 하면 그런 조사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합리적인 기준의 사람들이 봤을 때 가짜임을 구별할 수 없고 또한 그 서류만으로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건다든지 사람을 컨택한다든지 해서 이런 매출이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확인을 다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매출처하고 손을 잡으시면 저희도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찾아낼 수 있는. 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감사인의 책임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 절차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감사는 재무제표 금액하고 공시에 대한 감사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하고요. 절차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 표시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요.
네,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이제 감사인 스스로가 중요도라고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쪽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중해서 보는 형태이고,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월급, 급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안 나갔다고 하면 네, 가만히 있으실 분들 없으시겠죠. 당장 월급이 하루만 밀려도 왜 내 월급 안 나오냐고 하실 거니까. 네, 그런 쪽은 저희가 뭐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일일이 다 하나씩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쪽 회사별로 특성이 있을 테지만, 뭐 예를 들면 매출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액 수가 큰 예를 들면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 뭐 이마트에 납품을 하는데 이마트 납품액이 제일 크다, 다른 마트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은 좀 매출 자체가 얼만큼 일어났고 어떻게 일어났고 그런 흐름부터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도를 선택해서 하고요. 이제 그거를 선택할 때 이제 관련된 내부 통제를 고려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내부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의 경영 구조가 어떻게 얼만큼 잘 되어 있는지, 얼만큼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내부 통제가 괜찮다라고 하면 이제 약간 감사를 하는 샘플 숫자를 줄이거나 뭐 그런 고려를 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를 고려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려운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일단 그런 내용이 있구나, 그렇구나. 왜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표를 자기가 매기는 건데 이 학생이 그래도 좀 믿을 만한 학생이면 내가 심하게 캐지 않아도 적당히 이 정도는 맞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서 뭐 이 아이는 뭐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은 이것도 다 모두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입수한 감사 증거가 감사 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이 아니라서 저희는 저희의 믿음으로 충분한 정도를 이제 모으는 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의견이라고 해서 감사 의견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시면 우리 의견으로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 오뚜기의 2016년 12월 31일과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관의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통 공정하게 또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감사 의견이 이제 적정이라는 의견이에요. 이게 보통은 이제 모든 회사들이 적정을 맞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여기서 적정을 줬어? 그러면 이거 투자해도 되는 그런 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솔직히 감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읽어보시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앞장 같은 경우에 굳이 이걸 왜 읽어보냐, 어차피 다 적정일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제 하나하나 다 써 있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뭐 감사의 책임이라든지 경영진의 책임, 그리고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프로세스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감사는 결국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그 채택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표시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정이라는 거는 공정하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회사가 90점이라고 하지만 90점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90점이 맞아요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고요. 이제 감사 의견은 이거 말고 3가지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적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 외에 이제 한정 의견이라고 해서 땡땡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 특정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부적정 의견이 있어요. 부적정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의견을 주는 거고요. 마지막은 의견 거절인데요. 의견 거절은 이 감사를 다 했으나 나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건데, 뭐 노코멘트 같은 거죠. 노코멘트가 아시죠? 노코멘트 하면은 네, 상장 폐지입니다. 네, 이 의견 거절이 나오면 이거는 바로 상장 폐지로 가는 길이고요. 부적정이라고 해서 적정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을 속이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 상장 폐지를 갈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가 약간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던지는 건데, 의견 거절은 정말 너무 많이 위반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의견 표명을 하지 않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고, 부적정이면 그 말대로 부적정한 거예요. 부적정한데 이거 너무 어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것도 처리 기준을 위배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적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정과 부적정의 경우에는 이제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적절한 시기에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받아야 할 어떤 그런 자료들이 오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경영진이 전체를 다 보여주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게 이제 작으면 한정이 되는데, 크게 이렇게 회사에 영향을 많이 끼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면 한정 의견이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크다 하면 부적정이 갈 수가 있고요. 부적정과 일단 의견 거절을 받으면 바로 상장 폐지로 가신다고 보면 되고요. 부적정의 경우 대부분 상장 폐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의 경우는 이제 감사 범위가 제한이 됐을 텐데 그때는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제한이 됐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대부분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 또는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적정을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모든 감사 보고서가 뭐 98% 이상이 적정 의견이다 이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98%가 아니라 100%가 원래 적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투자 적정이 아닙니다. 네, 기준을 따라서 잘 작성을 했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적정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 의견 적정이 나왔는데 이 위에 이렇게 우리 회사는 땡땡 한 이유로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썼으면 네, 그것도 적정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네, 이 적정은 그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서 적정하게 표시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회사가 수년 내에 문을 닫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어찌됐건 회사의 상태가 어찌됐건 간에 상관없이 회계 기준만 맞춰서 제대로 표시를 하고 있다면 적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박스에 보시면은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나중에 수정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고 의견을 낼 동안에는 아직 어떤 회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어떤 법률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게 있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나가지고 얘기를 쓰지 못했을 수가 있거든요.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예상 의견을 쓰지만 이제 만약에 판결이 이후에 났다고 하면 그 판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수정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인 경우에는 꼭 주주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또 이후로 주주분들께서 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계실 건지 아니면 이제 처분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요. 네, 그런 결정에 이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감사를 하는 거고요. 네, 일단은
감사 보고서 첫 장 알아봤습니다.